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6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북한에 이재명 방북 대가로 돈을 주라고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실행됐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검찰 기소장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참모들에게 북한 방문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김성태가 3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했을 무렵에 북한 측 당국자와 내가 좀 통화를 해야 되겠다. 통화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통화를 해서 정말 300만 달러를 주면은 내가 갈 수가 있는 거냐, 북한 갈 수가 있는 거냐, 그걸 뭐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 추진되고 있다는 걸 그냥 보고만 받고, 이화영에게 보고만 받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북한을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겠죠. 자, 그것이 검찰 공소장에 있고 조선일보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과 6면 기사 같이 있습니다. 이재명 방북비 합의 후 북과 접촉 시도, 그리고 이재명 대북사업 관련 정기적 보고받고 추진 상황도 챙겼다. 직접 지시한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발뺌을 하고 있죠. 쌍방울의 비용 대납 승인하고 북에 초청해달라는 계획을 세웠다. 작년 9월에 이재명이 검찰 조사 진술을 할 때는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발뺌을 했었죠. 300만 달러로,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처음에 북한이 500만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김성태가 깎았죠. 그러니까 300만 달러로 깎아서 그것을 300만 달러로 하자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에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요청을 하려고 이재명이 직접 나 좀 그럼 초청해 주세요. 요청을 하려고 전화 한담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을 기소를 했죠. 다시 그 기소장에 그런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는데,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이 공소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검찰은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은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성태가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김성태가 북한에 갈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래야지 본인이 담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 그냥 그 돈만 내고 자기는 멍하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갈 때 내가 가도록 해줬으니 나도 데려가라. 그래야지 북한에 가서 사람도 좀 사귀고 박하에 사진도 좀 남기고 해서 나중에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비 부위원장과 전화할 계획을 세운 건 2019년 7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때입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이 필리핀에서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나도 데려가 달라 이 이야기를 했을 무렵이죠. 그런데 당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데도 북한은 이미 쌍방울에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받았고, 그 남북관계가 막 경색된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막 돈을 줬다는 겁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 도발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방북 비용도 받기로 약속해서 국제대회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재명은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1차 국제대회, 지금 그 필리핀에서 2차 대회였죠. 1차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평양에서 1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안 갔죠. 그리고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 급격히 이게 뭐 깨졌다든지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등은 송명철 조선아태비 부실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면 김영철, 최룡해 둘 다 공항에 넣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 구체적인 의정 계획까지 전달받았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이 갔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겠다. 왜?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 말까지 지금 오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행사 직후 김성태가 약속한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먼저 북측 공작원인 리호람에게 전달을 했다. 북측 공작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돈을. 자, 그래서 노동당으로 뭐 200만 달러 이상이 꽂혔다는데 노동당 근거로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지 남한에 대한 공격용, 위협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재명이 이하영이 나 몰래 독단적 추진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다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또 북한 쪽하고 통화까지 하려고 막 했는데도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태도도 이해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다각도로 벌이고 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는 뭐 이원석이 막았던,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던 간에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이재명은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라고까지 다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 그때 경기도 대변인 김용, 정책실장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등 정무회의 멤버들이 이화영 씨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김용, 정진상도 이재명 모르게 이하영에게 빨리 지사님 북한 좀 가도록 해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해 5월부터 쌍방울과 북한이 방북 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자 500이냐 300이냐 이재명 대표 측은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에 보냈다. 경제고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방북을 희망하니까 초청 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셀프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마치 김정숙이 인도에 이야기해서 나 좀 초청해 주세요. 타지마을 가게. 비슷한 겁니다. 나 좀 초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많은 베팅을 요구를 하죠. 쌀 10만 톤을 지원을 명시하면은 7월 중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북한이 답신을 합니다. 경기도는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 이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또 보냅니다. 이후 경기도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민족 협력 사업 협의 제목만 바꿔서 방북 초청을 계속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김성태는 7월 말 70만 달러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까지 약속한 300만 달러를 전부 북한에 다 보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도 공소장 곳곳에 담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재명의 대북성 관여 정황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쌍방울 방북비 대납 계획 등 보고받고 승인을 다 했다. 두 번째는 방북 위해서 리종혁과 전화 한담을 직접 시도했다. 세 번째는 도지사 찍힌 공문 4차례나 북측에 전달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도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조여오는 수사뿐이 아니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에 넘겨져서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제3자 뇌물죄 중형을 선고받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법원에 의해서 금요일에는 언론을 향해서도 도발을 했습니다. 무슨 애완견, 검찰의 애완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최악의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 위의 것은 이재명 애완견 언론 파장, 측근들 애완견 모독 한술 더 떴다.
아래 기사는 이재명 대북 송금 담당 판사 개딸들이 탄핵 서명운동. 자, 이거 예정됐던 거죠. 이 이야기 먼저 드리면은 탄핵 서명운동. 이재명 지지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자, 개딸들이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는데, 이건 이제 부추긴 게 민주당 명목적 충성파들이죠. 민영배 등 친명 강경파들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주장을 펼치면서 서명을 막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영배 같은 사람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아 진술이 바뀐 안보수의 말만 의존했다.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부수 딸 이야기는 쌍방울이 안부수 딸의 거주지를 마련해줘서 안부수의 말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고위 당직자는 아니 단순히 판결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역풍 맞는다. 이야기죠. 그런데 최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건 언론에 대한 도발입니다. 본인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런 말을 했지만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이 후폭풍이 거센데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다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호위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의 중진들, 특히 당권 주자들이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은 이거죠. 다시 한번 소개를 들으면은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법 재판하러 출석을 했던 이재명이 지난 금요일에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검찰의 애완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발언 여파가 커지니까 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서는데, 그중에서 특히 언론계 출신 두 사람이 아예 발벗고 이재명을 위해서 후배 언론인들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작정하고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이 검찰에서 검사장을 지낸 박균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후배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했죠. 이번에는 언론계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후배 언론인들을 사건 조작하는 애완견 개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공동 운명체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언론사 해직 기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영입된 노종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검정보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은가. 이런 행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감시견이라고 해줄까. YTN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노영면은 그때 돌발 영상 이런 걸로 이름을 알렸는데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이명박 정부에 반발했고 1호 해직 기자 타이틀도 얻었다. 그런데 1호 해직 기자 이렇게 타이틀을 얻고 나서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 자유라는 헌법 가치는 언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켜야 한다. 이런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 자유, 이게 헌법 가치를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기 보스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정치적 보스, 대장이 애완견 이런 거는 그걸 가지고 그럼 애완견이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에 영입되고 나서 노정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무실 신문 구독부터 꺼내야 한다. 척언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평소 언론학 박사임을 강조하는 양문석 유튜브에서 애완견 꿈이 자기 이제 애완견 이름이 꿈이랍니다. 꿈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기레기라도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 입 밖에 낼 말과 내지 않을 말이 있는데 지금 자기 보스 그리고 양문석도 지금 사기 대출로 검찰 수사 받고 있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법대로 하면 굉장히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상황이 되니까 지금 모든 것을 언론 탓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부안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의 그 언론 애완견론은 제가 최악의 패착 가능성이 될 거라고 내다보는 이유가 이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언론을 다 통칭을 해버렸습니다. 일부 언론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자, 그러니 그동안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사를 써줬던 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좌파 매체들은 이재명의 애완견 역할을 했다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애완견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재명 입에서 나와버렸으니 그냥 있겠습니까? 자, 한겨레 신문 그래도 점잖게 했네요. 6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에 민주당, 검찰 이어 법원, 언론 압박, 노종면, 양문석 등 민주당 초선들, 언론, 검찰의 애완견 발언 엄호 이까지 해놓고 이 국민의힘 시대의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반응도 싫습니다. 유승민조차도 조폭 같은 막말 맹비난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절 이런 표현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일부 언론의 검찰 보도 행태는 문제가 있지만 전제를 하면서도 언론으로 일반화한 잘못이 있다. 일반화. 왜 한겨레하고 이런 데는 빼지 그랬느냐. 애완견 아니다고. 제1야당 대표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겨레와 경향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애완견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논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부른 이유를 자기가 설명을 했죠. 하나는 국정원 문건을 왜 이것을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보양용이라는 국정원 문건을 왜 채택하지 않았느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한 사람의 말에 일방적인 말을 듣고 그냥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쓴 거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신빙성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쌍방울에 액션 취한 것도 없고 그리고 국정원이 그 진술 내용을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빼버린 거죠. 증거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하나가 안부수 재판에서는 대북송금이 주가 보양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재판에서는 왜 이재명 방북용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다 그 언론에 나왔는데도 그걸 이제 오늘 조간신문들이 다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자, 한국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면 정치면 기사입니다. 언론은 검찰 애완견 근거라는 안부수 판결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죠. 이재명 주장과 달랐다. 다 팩트체크 다 합니다. 기자들이. 애완견이 아니죠. 안부수 이화영 판결문 비교해보니 이재명이 대북 송금 모순된 판단을 했다 주장을 했죠. 안부수 재판부는 주가 부양 위한 송금이다 했는데 이화영 재판부는 경기도 위한 목적이다 해서 이것을 왜 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애완견이다 했는데 애완견으로 매도당한 한국일보 대 그 전체 언론이 그렇게 매도당했으니까는 한국일보 분석에 의하면은 안부수 판결에도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동기는 판단을 안 했다. 그리고 이화영 쌍방울과 북측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모순이 아닌 양립 가능 판결 이 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 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팜 비용을 $500만 보내서
북한에 보내서 이것을 막 알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 사업을 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 효과만 노리고 돈을 보낸 거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아니, 그런 효과가 동시에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두 개를 별개로, N은 A, B는 B 떼지 않고 그런 효과도 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대신 내줘서 대북 사업에서 나중에 뭐 그때 당장은 경기도의 협조를 받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를 받기 위한 베팅을 했다. 뭐 양쪽 다 일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300만 달러.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인데, 이재명 방북 비용을 우리가 대줬다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북 비용을 대줬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이재명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애완견이라고 부른 언론에 의해서 이재명의 말들이 다 논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이재명은 지금 8월에 대표 연임을 시도를 하는데, 8월 되면은 그 7월 말에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다시 두 사람이 대결을 할 당대표가 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짙어지는 의대한,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군도 호위무사 선점. 국민의힘 총선 비대위 재등판. 왜 비대위 재등판 이렇게 하냐면은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고 최고위원회 비대위 출신들이 대거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누구냐 하면은 장동혁 비대위 사무총장, 김형동 한동훈 비서실장, 김예지 한동훈 비대위원, 정성국 한동훈 1호 영입인재, 한지야 한동훈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전현희, 민영배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최고위원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동훈 체제, 여기서는 이재명 체제가 부딪힌다는 건데,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한동훈은 이 전투력이 있고 또 2조 심판론을 총선 때도 주창을 했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당대표를 맡아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 당대표와 같이 당을 이끌 인물들이 총선 패배에서 같이 이끌었던, 총선을 같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지도부를 구성을 그대로 한다. 이건 아니죠. 결자 해지는 한동훈 혼자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분열을 해야 되냐면은, 한동훈만큼 지금 이재명,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체제, 김민선, 전현희, 민형배,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할, 여기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한동훈이 죽기 살기로 본인이 다시 책임을 지고 2조 심판론을 외치면서 부딪히는, 그건 필요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장동혁, 김형동, 김예지, 정성국, 한지야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로 좀 경력도 풍부하고 보수 우파의 가치관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반윤 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언론에서 갖다 붙일 테고, 어쨌든 한동훈의 역할로는, 제가 한동훈 역할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제가 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야당으로 가는 게 맞죠. 당을 만드는 게 맞죠, 야당을. 그냥 여당에 올라타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반목과 갈등을 기치로 뭐 내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럼 야당으로 가야 됩니다. 협력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국민일보에 6면에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친윤계는 견제 본격화. 한동훈 관계 개선 의지. 갈등 우려 불식. 이 기사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일단 한동훈의 스탠스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한동훈은 최근 주변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총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윤한 갈등에 대한 당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한동훈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가급적 피하면서 양쪽 간 거리 좁히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들과 회동을 하면서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죠,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것이라며 갈등설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계속 참모들에게 국민만 보고 일하면 된다는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 인사는 필요할 경우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오선 중진, 여성 최다선, 나경원 의원을 한동훈 대항마로 내세우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친윤계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한동훈 빼면 사람이 없습니다. 나경원 이야기하지만은 나경원 의원도 그때 김기현과 당대표 경선을 하려고 했지만 주저앉혔죠, 사실상 용산에서. 그래서 친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워낙 친윤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 다 거론되는 사람 전부 다 비윤으로 분류되죠. 나경원 의원 본인부터 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마찬가지고 유승민, 원희룡 의원 정도가 있는데 원희룡 의원은 아직 출마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큰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견제는 필요하지만 견제가 한 2라면 협력이 8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